네, 안녕하세요. 등작가입니다. 노마드 스컬프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드디어 한글화가 되었습니다. 한글화가 되면서 몇 가지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글화가 되면서 메뉴에 변경점이 조금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면 왼쪽에 드디어 기즈모가 바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기존에는 브러쉬 리스트에서 기즈모를 찾아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 빈도에 비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브러쉬 리스트의 위치를 편집을 통해서 위치를 옮겨주게 되었지만 디폴트 위치는 한참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항상 왼쪽에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환영할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왼쪽에 버튼들이 많은 기능들이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신 메뉴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신 메뉴 자체가 UI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 리스트에서 화면에 보이는 스피어 오브젝트가 이렇게 모델링 리스트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여기 가장 오른쪽에 점점점을 눌러 주어야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스턴스, 복제, 이름, 삭제, 그다음에 삭제, 그룹을 삭제하는 방법과 인스턴스를 해제하는 이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는데 이제 이런 기능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링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아이콘은 좀 간소화가 되었고요. 일단 먼저 삭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삭제는 말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복제는 오브젝트를 바로 복사를 해주는 기능이겠죠. 이제 모델링 리스트에서 이 스피어 오브젝트를 복제를 눌렀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으로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결이 있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비활성화 되어 있고요. 복수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되면 연결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눌러주게 되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고 기존의 심플 머지였던 기능을 연결로 이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심플 머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세퍼레이트로 분리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리하는 기능이 별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로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 어떻게 분리하는지는 별다른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대신에 이번에 그룹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심플 머지 연결을 대체하는 그룹 설명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옆에는 복셀 병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복셀 병합은 기존의 복셀 머지와 같은 기능이고요. 복셀 병합, 해상도, 다중해상도 구축, 날카로운 변 유지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 있고 복수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주면서 늘어나 있는 폴리곤을 재정렬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나타나 있는 해상도의 수치에 의해서 폴리곤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링이 폴리곤의 흐름이 불규칙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나중에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가 불편해지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폴리곤을 재정렬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복수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줄 때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을 해주시고 복셀 병합, 그 다음에 해상도를 지정한 다음에 복셀 병합을 눌러주면 모델링 리스트에서 오브젝트는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늘어났던 와이어의 흐름도 균일하게 다시 재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재정렬이 되는 폴리곤의 밀도는 여기 있는 해상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변 유지는 이제 로우 폴리곤이나 꺾여져 있는 그런 거친 면을 유지하면서 폴리곤을 늘려주고 싶을 때 날카로운 변 유지를 체크하고 복셀 병합을 눌러주시면 꺾인 면을 이제 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를 유지하면서 폴리곤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라는 새로 생긴 기능이 있는데 인스턴스는 복제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복제는 말 그대로 별도의 오브젝트지만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모델링이 늘어났죠.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똑같은 모델링이 복사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인스턴스로 복사했던 오브젝트에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한 오브젝트에도 작업을 하게 되면 원본 모델링에도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 나열을 해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기능을 이용하면 복사한 오브젝트에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턴스 해제가 있어요. 옆에는 인스턴스 해제가 있는데 인스턴스가 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작업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 반복되는 똑같이 작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제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인스턴스 해제를 눌러주시면 더 이상 동시에 작업이 되지 않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해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인스턴스 해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스피어 오브젝트와 박스 오브젝트 두 가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피어 오브젝트를 박스 오브젝트에 귀속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스피어 오브젝트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박스 오브젝트 있는 쪽으로 살짝 올려주게 되면 노란색 라인이 생기면서 이렇게 박스 오브젝트 아래에 라인이 생기면서 이제 스피어 오브젝트가 아래로 귀속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개념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 아이콘과 함께 박스라는 네이밍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준모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 동시에 움직이게 되죠. 이 스피어 오브젝트가 박스 아래에 귀속이 됐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을 할 때도 박스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피어 오브젝트를 별도로 선택을 해주고 움직이게 되면 개별로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 안에 따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점이 나중에 되게 좋냐면 각각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세파레이트로 일일이 분리를 해주고 분리한 다음에 편집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로 합쳐주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그룹을 바로바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작업을 언제든지 별도로 진행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즈모를 피봇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또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절을 이용한 오브젝트를 만들 때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 그룹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기대했던 것만큼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룹에 대한 기능은 조금 더 연구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룹에서 자동과 버텍스 오브젝트 그룹 어떤 게 선택이 됐느냐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또 다양하더라고요. 이 박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즈모를 이용해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는 디폴트 세팅일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개별로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지만 어미를 선택을 해도 하위가 같이 따라가지 않는 오브젝트 객체별로 움직일 수 있는 선택 방법이고요. 버텍스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같이 움직이지 않고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룹으로 놓고 움직이게 되면은 디폴트 상태인 것처럼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그런 각각의 이제 기준모의 선택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고, 디폴트는 자동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와 오브젝트의 차이점을 좀 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의 스냅은 움직일 때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스냅이 걸려요. 규격화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즈모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움직이고자 할 때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회전하게 되었을 때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를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옆으로 가고 싶을 경우에는 원래는 베이크를 누르면 원래 값으로 돌아오곤 했었는데, 이제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3개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기즈모 피봇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기즈모는 오브젝트 중심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직각인 형태로 기즈모가 나타나 있는데 오브젝트를 회전하면 회전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이 기즈모의 세팅이 오브젝트 중심, 다시 말해서 로컬 축을 기준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회전하는 만큼 기즈모 축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오른쪽으로 그대로 옮겨주고 싶을 때는 이 축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네모난 박스 아이콘을 눌러서 그대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이때 3개의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아이콘이 원래대로 돌아갔죠. 하지만 다시 비활성화하면 로컬 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개는 말 그대로 월드 축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말인데요. 각각의 축의 개념을 오브젝트 개념으로 갈 것이냐, 월드 기준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축이 돌아가 있을 경우에 3개의 아이콘을 눌러서 월드 축을 활성화시켜서 움직이기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점토 브러쉬는 클레이, 브러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브러쉬 같은 개념이겠죠. 병합은 플래툰 브러쉬, 이동은 무브, 팽창은 인플렛, 끌기는 드래그 아이콘, 그 다음에 꼬집기가 조금 웃겼는데 꼬집기는 핀치 브러쉬고요. 보기는 뷰 아이콘이고, 자르기는 이제 트림 브러쉬, 스플리트는 분할, 프로젝트, 튜브, 선반은 원래 레더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좀 이제 어색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기능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개념은 다 같습니다. 뭐 피사계 심도는 뎁스 오브 필드였고요. 카메라 멀리 있으면 블러 처리해주고 앞에 있으면 블러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빛 산란은 이제 블룸에 대한 내용이고요. 톤 매핑, 컬러 그레이딩, 곡률은 범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비네팅, 그레인, 선명도, 픽셀 아트가 생겼습니다. 픽셀 아트는 이제 도트와 같은 느낌을 이런 식으로 도트 같은 느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스캔라인은 브라운관 TV 같은 가로줄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를 저장할 때 스캔라인을 이용해서 좀 이런 느낌들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터리얼에서 서브 서페스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바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먹기 쉽게 되었는데, 최상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PBR 쉐이딩 모드로 전환하고 가급적 어두운 환경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향성 광원을 사용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잘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손가락 끝이라든지 콧끝, 귓볼과 같이 빛을 투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신체에서 빛을 투과를 했을 때 끝마디 부분들은 이제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분홍 톤으로 투과되는 거를 흔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재질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그 방법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중해상도는 멀티 레졸루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분화는 서브 디바이드죠. 폴리곤을 늘려주는 버튼이고요. 복셀 리메싱, 동적 토폴로지, 마지막에 디시메이트에 대한 아이콘에 대한 이름이 원래 없었는데 드디어 디시메이트라고 항목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브젝트의 디테일은 유지하면서 폴리곤의 양을 굉장히 줄여줘서 외부 프로그램으로 넘길 때 굉장히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디시메이션이고, UV 자동 언랩은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3D 텍스처 작업을 할 때 언랩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아틀라스 언랩 기능이고요. 프로크리에이트로 넘길 때 이 디시메이션과 UV 자동 언랩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만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바로 드로잉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를 이용해서 포토샵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광원 쪽에서는 약간 아이콘이 좀 달라졌어요. 라이트 세팅할 때 이렇게 회전을 자주 하게 되다 보면 이 상태에서 저는 수평으로 그대로 돌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이런 이제 아까 월드축 이 3개의 아이콘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회전값이 먹어져 있을 때 수평으로 쉽게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번에 한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바뀐 부분, 기능이 추가된 부분, 용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말 초보자분들이 더 많이 더 쉽게 3D 프로그램에 취미로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기다렸던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번 영상부터는 이
새 버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